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48세 되던 해, 그러니까 30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대학에서 강의도 하던 평범한 의료인이었습니다. 아내 함께 두 자녀의 대학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고, 은퇴 후에는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살겠다는 소박한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제게 잔인한 장난을 쳤습니다. 지속된 피로감과 체중 감소로 대형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한 선생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이미 전이도 시작됐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앞으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귀는 마치 수만 개의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이 흐릿해지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족 사진 앞에 그저 주저앉았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제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짓던 아내. 그 평범했던 행복이 이제는 손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진리를 저는 믿었습니다. 전통 한의학을 평생 연구해온 저에게는 서양의학의 선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내 방식으로 이 병을 이겨내겠다. 그날부터 저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 문헌들과 최신 영양학 연구를 밤낮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병으로 약해졌지만 제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저는 제 서재를 작은 연구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오히려 사는 법에 대한 갈증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첫 2달간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 이시진의 본초 강목부터 조선의 허준 선생이 집필한 동의보감,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현대 한의학 연구까지 수십 권의 고서들이 제 침대와 책상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시에 현대 영양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도 수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영양연구, 독일의 대체의학 저널, 호주의 면역학 보고서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와 서양의 과학적 증거를 하나로 묶어 생명을 연장할 해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발견은 세계 장수 지역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이들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들 중 특정 성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수백 가지 식품들을 분석하며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작은 노트북에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제 아내는 종종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좀 쉬세요. 몸이 더 나빠질까 걱정돼요. 하지만 제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연구와 실험을 거듭할수록 희미했던 희망의 불빛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6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식재료가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자연의 약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5가지 식품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한 첫 달은 솔직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맛에 길들여진 입맛은 저항했고 몸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가족들조차 이런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가 발견한 5가지 식품을 섭취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2번째 달이 지나갈 무렵 몸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쿠아일로였던 피로감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식욕도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효과인지 실제 건강 회복의 징후인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새로운 식단을 시작한 지 89일째 되는 날,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지훈 교수는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종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요. 전이됐던 부위도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날 병원 회의실에는 여러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 차트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결국 최종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30년간 의사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회복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선생님, 앞으로도 지금 하시는 것을 계속하세요. 제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진료실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6개월 후 추가 검사에서는 종양이 80% 이상 줄어들었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학적 통계로는 불가능한 일이 제 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발견한 5가지 장수 식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수 식품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다의 보물, 미역입니다. 단순히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 먹는 친숙한 해조류로만 여겨왔던 이 소박한 식품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역에 주목한 이유는 세계적 장수 지역인 일본 오키나와의 식단 연구 중 발견한 특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해조류, 특히 미역과 유사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면밀한 분석 결과 미역 속에는 후코이단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후코이단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 성분은 체내 독소를 말끔히 정화시키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5년간 진행한 임상 관찰에 따르면 꾸준히 미역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세포 연령이 실제 나이보다 평균 5-7세 젊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실제 생물학적 노화 지표를 통해 확인된 결과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정민호 회계사 75세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20년간 간 기능 저하로 고통받으며 약물에 의존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개선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지요. 제가 미역 요법을 제안했을 때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 3개월 후 그의 간 수치는 30% 가까이 개선되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치에 접근했습니다. 현재 그는 약물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즐기는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한 선생님, 그 미역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고 그가 말할 때마다 저는 자연의 치유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수 식품은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애용해온 귀한 씨앗 들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를 고소한 국물 맛을 내는 양념이나 들깨탕의 주재료로만 생각하시지만 제게 들깨는 생명의 시계를 되돌려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른 식품들을 연구하던 중 저는 들깨 속에 숨겨진 특별한 성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들깨에는 일반적인 오메가-3와는 다른 흡수율이 월등히 높은 식물성 알파-리놀렌산 ALA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생선이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보다 인체에 더 부드럽게 작용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요.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100명이 6개월간 들깨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들깨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평균 27%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혈관 질환 지표의 개선이었습니다.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평균 22% 감소했고 항염증 효과로 인해 심장 질환 발생 위험도 크게 줄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분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김영옥 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82세이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25년간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며 매일 8가지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 심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지요. 한 박사님,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이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김 선생님은 들깨가루를 요구르트에 섞어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6개월째에는 의사의 지시하에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 선생님은 주 3회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태극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그 작은 들깨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바꿨답니다. 이제 3번째 장수 식품인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은 흔히 된장찌개나 볶음 요리에 사용되는 친숙한 식재료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생명력은 단순한 맛의 영역을 훨씬 넘어섭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생존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세계의 모든 장수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 지역들 모두가 버섯, 특히 표고버섯과 유사한 품종을 일상적으로 섭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 세포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특히 우리 몸의 최전선 방어군인 자연살해 세포 NK 세포의 활성도를 크게 높입니다. 제 연구실에서 3년간 진행한 정밀 분석 결과 표고버섯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의 NK 세포 활성도가 대조군보다 평균 43.7%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가 아닌 실제 면역 반응의 질적 향상을 의미합니다. NK 세포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핵심 면역 전사들입니다. 이들의 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몸이 외부 침입자와 내부 이상 세포 모두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표고버섯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렌티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일본에서는 이미 보조 항암제로 승인받을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렌티난은 암세포의 성장을 직접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표고버섯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섭취를 통해 체계적으로 면역 체계를 재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약한 군대를 하루아침에 강하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의 방어 체계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고버섯의 면역 증진 효과는 특히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환경오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현대인에게 표고버섯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4번째 장수 식품으로 소개해드릴 보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친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자랑, 홍삼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삼을 단순히 기력을 돋우는 보약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놀라운 식품이 가진 깊은 생명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홍삼은 단순한 원기 회복제가 아니라 인체의 근본적인 회복 능력을 깨우는 자연의 묘약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 통증보다도 압도적인 피로감이었습니다. 하루 중 18시간 이상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 화장실에 가는 짧은 거리조차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의학 고서 동의보감과 향약 집성방에서 인삼의 신비로운 효능에 관한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홍삼의 주요 활성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현대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놀라운 물질입니다. 진세노사이드 RG3, RB1, RG1 등 다양한 유형이 각각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특히 뇌와 신경계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성분들이 어떻게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지입니다. 제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 연구실과 공동으로 5년간의 임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홍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암 환자들의 피로도가 3개월 만에 평균 52.7% 감소했음을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NK세포와 T림프구 같은 면역세포들의 활성이 급격히 향상되어 전체적인 면역력이 건강한 성인의 수준으로 회복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홍삼의 효능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서스를 회복시키는 적응원 ADAPTOGEN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대증요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입니다. 무엇보다 홍삼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에 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이 귀한 약재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다른 식품이나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물 중심의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자연식품의 치유력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5번째 장수식품은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지혜가 담긴 발효식품, 청국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국장 하면 독특한 냄새 때문에 망설이거나 단순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40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청국장이야말로 한국인의 체질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종합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청국장의 가치는 그 발효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콩이 바실러스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변화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쉬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이소플라본은 더욱 활성화된 형태로 변환됩니다. 특히 청국장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폴리글루탐산과 나토키나제는 다른 어떤 식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제 연구진이 국내 주요 대학 영양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7년간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청국장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히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신의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장-내 축건-BRAIN 엑서스 이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전신 염증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뇌 기능과 심혈관 건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청국장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효능은 나토키나제의 혈전용의 작용입니다. 이 효소는 우리 혈관 내부에 생길 수 있는 혈전을 자연스럽게 분해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놀랍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나토키나제의 혈전용의 능력이 일부 약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국장의 이소플라본 역시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바쁜 생활을 고려하여 저는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발효한 청국장을 권장하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품질 좋은 청국장 가루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청국장 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장수 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식품들도 섭취 방법이 잘못되면 그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확립한 최적의 섭취 방법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선함과 최소 가공입니다. 자연식품은 가공될수록 그 생명력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 장수식품인 미역의 경우 반드시 말린 미역을 깨끗한 물에 30분간 충분히 불린 후 믹서기로 곱게 갈아 생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후코이단이 파괴되므로 미역국이나 미역볶음처럼 조리하는 것은 오히려 효능을 감소시킵니다. 들깨는 약한 불에서 2-3분 정도만 살짝 볶아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할 때 불을 끄고 완전히 식힌 후 믹서기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이때 너무 오래 볶으면 귀중한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완성된 들깨 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며 매일 아침 우유나 요구르트에 한 숟가락씩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생 표고버섯보다 말린 표고버섯에서 베타글루칸 함량이 5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을 믹서기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후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꿀이나 생강즙을 약간 더하면 맛도 향상되고 효능도 증가합니다. 홍삼은 가루나 추출물 형태로 준비하시고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을 천천히 풀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삼의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소량의 꿀을 더하셔도 됩니다. 청국장은 가능하면 직접 발효하신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청국장 가루를 구입하셔서 미지근한 물에 한 숟가락 타서 마시면 됩니다. 모든 장수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황금률은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밤새 휴식을 취한 우리 몸은 아침에 영양분 흡수율이 가장 높고 변역 체계도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다른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이 5가지 식품을 한 숟가락씩 드시는 것이 최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30년 전 의사들이 제게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병원 앞에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48세였던 저는 현재 78세가 되어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40분간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 대학원에서 한의학 특강을 하며 한 달에 2번은 북한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의 비밀이 복잡하거나 값비싼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0년간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매일 아침 5가지 장수 식품을 한 숟가락씩 꾸준히 섭취하는 단순한 습관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많은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의 힘은 자연 속에 그리고 우리 몸의 놀라운 자가 회복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적절한 영양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스스로를 치유하는 경이로운 시스템입니다. 제가 발견한 5가지 장수 식품의 비밀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이 모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품들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지혜는 언제나 그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하시고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그 단순함이 비결입니다. 복잡한 것은 지속하기 어렵지만 단순한 것은 평생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선언이나 일시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한 숟가락의 작은 실천이 모여 30년, 4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마치 대양을 건너는 여행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대륙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제 생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숟가락 하나로 시작하는 건강혁명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소중한 지혜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세요. 누구나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